이제부터는 경기 관련된 지표를 봐야 되고 그 경기 관련된 지표에서 핵심적인 건 서비스, 고용.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고용시장 임금 상승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요걸 지금 채권 버블,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 10년 사이클, 금리 인상 사이클 다 겹쳤네요. 네, 이 경기 리세션 예를 들면 그게 온다. 주식 밸류에이션 엄청 높아요. 원래 저의 직업은 이제 브로커, 충남 보령 출신입니다. 혹자분들은 제가 전라도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라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투가 비슷할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충남 보령 거기는 전라도하고 말투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그 정말 지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잘 친하게 지내는 그런 성격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5년간 저기 유진투자증권에서 영업부에서 네. 브로커라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지점 직원이죠. 본사 영업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탐방이나 이런 거 가기 위해서 이제 증권사 내에 투자 정보 연구팀을 좀 만들어서 투자 정보 연구팀장을 좀 했고 자문사처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3년 한 거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총 투자 기간을 98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 깡통 창얘기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이번에 책 냈는데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님 여기 또 바쁘신데 와주셨으니까 좀 네. 많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미국에 좀 PC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네. 좀 연초에 좋았던 증시 분위기에 좀 이상 기류도 좀 느껴지는 듯한데 네. 좀 증시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증시는 사실 이게 체감 증시가 있고 이제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또 100만 안티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박스권이에요 지금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8월 뭐 이후로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5월 이후로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2,500 못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2,500 못 들고 그냥 계속 박스권입니다. 지수는 갇히는데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12월 말일까지도 계속 빠졌어요 증시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절망감이 있었는데 종목들을 보니 작년 10월부터 반등을 한 종목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수는 눌려있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 순환장세가 나오는데 1월에 이벤트들 지금 시장이 나오는 것들의 두 가지 컨셉은 뭐냐면 하나가 숏커버. 그러니까 숏커버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테마주 순환, 챗 GPT 이런 거가 나오면서 끌고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숏커버로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챗 GPT, AI 이런 걸로 관련된 거는 테마로 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테마가 순환이 막 되니까 체감은 굉장히 불장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지수는 지금 2,500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인 거죠. PC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0.6% 올랐는데 그러니까 막 국채 금리가 막 3.5이다가 지금 4.0, 4.02까지 오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난리 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국채 금리가 4.3이었다가 이유 없이 많이 빠졌거든요. 인플레가 뭐 완화되거나 그래서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연말연시에 있었지 않나. 그러면서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가 완화가 되면서 증시가 좀 끌어올려졌고 미국도 똑같이 숏커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만 주식 종목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이제 12월에 되면 펀드 A라는 펀드 매니저가 작년에 펀드를 잘 운영했어. 근데 B라는 펀드 매니저는 잘 운영을 못했어. 그러면 돈 주인은 B라는 펀드 매니저의 돈을 빼다가 A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면 A는 딱 보았을 때 이게 어차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사봐야 뭐 수익률 10%뭐 이러면 펀드 받은 거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중소형주에다가 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확 붐업이 되니까 경기 침체도 없고 리세션도 없고 그냥 장 되나보다 이제 뭐 하면서 포모부터 시작해갖고 막 엄청 또 부황부황 하고 있는 거죠. 도도히 흐르는 어떤 경제적인 흐름을 본다면 2,500 박스권 거기선 팔아주고 밑에서 또 2,100, 2,200에서는 사주고 그 박스권. 지금 저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 박스권이 어디서 균형을 잡느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800에서 2200 사이에서 박스권이었다가 최근에 레벨업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내려올 거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2100에서 2400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박스를 만들 거냐. 대한민국이 뭐 우리 코스피 관련된 기업들의 평균 코스피 100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입니다. 8%, 7%, 8%. 그게 도대체 물건을 얼마를 팔아야 3천, 4천을 가는 슈퍼 사이클이 오겠느냐.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가 변하기 전까지는 한국은 박스 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잘 팔아주고 테마주 잘 태우고 혹은 뭐 주도주 잘 태우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바이앤홀드에서 멀리 끌고 간다 이거 안 되는 건데. 이 문제는 미국의 PC가 나오면서 0.6%가 증가를 해버리니까 야 이것도 예전에 또 폴 볼커 의장 시대 때 그런 막 그 인플레가 오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오바다.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 여건들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가 GDP 대비 그 렌트라든가 집값 비율,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 145cm짜리 초등학생하고 185짜리 농구 선수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뼈부터 코털까지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세팅되지 않을 때라는 거죠. 페드가 나와가지고 물가 정책이나 조정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예요. 그때 네. 법정. 그러니까 그때의 경제 상황을 놓고 인플레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실물 경제 상황이 어떠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물 경제가 부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호랑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곰이라고 하는 거가 올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갑작스럽게 인플레가 튀면서 막 중구난방 올라가는 그런 거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0.6% 나온 걸 보면 이렇게 박스권에서 그것도 물가도 이렇게 기거든요. 근데 CPI가 월 초에 발표가 되잖아요. 월에 초에 발표가 되는데 그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코어 CPI가 빠졌으니 PCE 지표는 당연히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그리고 그걸 반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0.6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쿠야 하고 대응을 한 거긴 한데 그것도 박스권이 그렇게 많이 크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이렇게 가파르다가 이렇게 기어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렇게 무슨 경제를 충격 줄 정도로 가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기어 올라가느냐 안 기어 올라가느냐 이건데 쉽게 예를 들어서 계란 하나를 사서 이 계란을 그냥 내가 집에 사가지고 슈퍼마켓 사가 그냥 먹었어. 요거하고 요 계란을 볶음밥집, 비빔밥집 아줌마가 가져갔어. 그래서 그걸 후라이를 쳐가지고 비빔밥 위에 얹어서 내놨어. 그러니까 후자 비빔밥에 올린 건 PCE 지표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란값이 100원 하다 500원 올랐으니 비빔밥 값을 올려놓고 그럼 미국은 팀문화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3,000원 하던 게 5,000원 올랐으면 10%씩 주면은 300원 하다 500원 했으니까 그게 서비스 물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계란값이 내려서 얘는 내려왔어. 물가 CPI는 내려왔어. 근데 여기서 서비스 물가가 볶음밥 10,000원 하다가 15,000원 했는데 계란값 내렸으니까 그거 빼줄게요 해서 14,800원 이렇게 안 하거든. 네. 그러니까 PC는 당연히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그게 모든 전반적인 활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I는 이 내구재 중심이에요. 걔들이 구성하는 항목 자체가 2년 전 물건을 지금에 와서 똑같은 항목을 구매했을 때 얼마의 어떤 그 물가 상승이 있느냐 이게 그런 거고요. PC는 2분기마다 바뀌어요. 그냥 2분기마다 아이템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대부분이 서비스 물가예요. 네. 그러니까 측정하는 방식도 이제 이거를 피셔 방식, 그러니까 PCE 방식은 피셔 방식입니다. 그리고 CPI 방식은 라스 파이레스 방식이라고 해서 방식 자체 계산한 수식 자체도 달라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오는 그런 갭 차이인 거지. 지금 핵심적으로 중점을 둬야 될 거는 물가는 잡힌다. 페드가 저렇게 잡혔을 때 어디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냐? 결국에는 부동산하고 노동시장 남았다. 그런데 그게 언제 부러질 거냐? 9월 정도 부러질 것 같다. 예. 데이터 레깅으로 봤을 때 9월부터는 아마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미국이요? 네, 미국.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했으니까 9월 정도부터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 이제 긴축의 강도들도 서서히 평행선을 그리다가 이제 긴축을 완화하는 시점으로 언젠가는 들어가겠죠. 그 이후에.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떻게 부러지는가가 중요하지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5%대거든요.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3월 21일이죠. 네. 그거 올릴 거란 말이에요. 25bp는 무조건 올리니까 5% 넘어갑니다. 네.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테일러스 룰 하면 막 7%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서 빠진 게 뭐냐면 QT가 빠졌어요. 네. 1,000억 불 정도를 계속 빨아들이잖아요. 줄이잖아요.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타격은 한 100bp 정도의 타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해보면 6%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거 5.57 막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테일러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테일러 공식을 이제 제가 여의도에서 얘기했다가 이제 욕 좀 먹었는데 이 테일러 공식이 실제 금리 기준금리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레깅도 있고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중립금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실업률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해봤을 때는 이번 PCE 지표에 의한 쇼크 자체는 그것보다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실물 경제가 부러지고 안 부러지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심이 인플레가 아닌 거예요. 네. 경기가 중심이어야 돼요. 항상 한 발 빠르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인플레는 1년 전부터 얘기했어야 돼요. 지금 와서 인플레 얘기해 소용없어요. 호랑이는 포수한테 잡히면 걸리면 죽어요. 페드가 호랑이를 잡는 포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호랑이가 걸려들었어. 이게 인플레 호랑이인 거 맞아. 그러면 새끼일 때는 이렇게 보고 있죠. 이놈 자식.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컸어. 이빨 나기 시작해. 그럼 쏘기 시작하죠. 금리를 올리면서. 근데 포수한테 걸려서 호랑이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폴 볼커는 20%까지 끌어올리면서 그냥 작사를 내버렸거든요. 네. 무조건 페드가 이겨요. 인플레하고 싸우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M2 통화 증가율이 마이너스 1.8%입니다. 이거 지금 역대급으로 마이너스 간 적은 없어요. 제로는 있었어도 마이너스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페드가 그 정도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 인플레는 무조건 잡힌다. 문제는 이렇게 호두를 갖다가 망치로 꽝 깰 때 껍질만 바닥하고 부러지고 호두 알은 딱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망치가 두께가 너무 이게 가장 역대급 망치질을 한 거거든요. 네. 토르의 망치로 지금 깨고 있는 거거든요. QT하고 금리를 상승 가파르기는 역대 최빠른 속도로 1년 만에 지금 5%를 올렸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인플레가 6%라고 하는 거가 낮은 인플레는 아니지만 분명히 잡힌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호두 알이 얼마나 깨질 거냐. 안 깨지면 연착륙, 깨지면 하드코어 랜딩. 보통 집에서 하면은 예. 조금이라도 깨지긴 하는데 깨지고 잘못해서 이제 페드가 이제 하는데 이제 좀 멀리 잡고 있는 망치의 손잡이가 길면 이게 탁 조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겁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망치 길이가 긴 거를 듀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채권 시장이 10년 동안 듀레이션을 엄청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채찍을 긴 막대 끝에다가 망치를 매달아고 호두를 탁 내리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정하기 되게 힘든 거야. 지금 거의 서커스에 가까운 일을 그렇죠. 지금 페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관론자니까 저거 분명히 호두알 다 깨진다. 이제 저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호두알 깨지는 거가 경기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ISM 제조업 지표 부러지고 있고 소비 튼튼한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소비는 신용카드로 돈질하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 있으면 소비 부러지는 소리가 날 겁니다. 세이빙스 레이트가 이제 그동안 쌓아놨던 익세시브 세이빙스가 저축을 해놓은 거가 이제 3개월 후면 말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순 내수로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 지나고 나면 돈 다 쓰고 나면 이제 또 그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가에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국채 금리는 당연히 4%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뭔가 금융시장, 채권시장 내에 내부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경기 관련된 지표를 봐야 되고 그 경기 관련된 지표에서 핵심적인 건 서비스, 고용.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고용시장 임금 상승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9월에 이런 실물 경제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주가도 흔들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렇게 욕을 그동안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해주시더니 12월 반등할 때 큰 플랫폼에 나와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식을 사지 말라 한 게 아니고 빚내다가 때려박지 마라. 지금은 완전한 기회는 아니다. 근데 체감으로 봤을 때는 2월, 3월에 3배 날라가고 4배 날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좀 속이 쓰리신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가 한 토막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고집을 부린 거거든요. 실물 경제가 부러져서 오는 그런 리세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영화 배우 중에서 소지섭하고 강지환 씨가 나오는 영화는 영화다라는 그 뭐죠? 그러면 소지섭이 와가지고 탁 술 멋있게 얘기하면서 그거죠. 너는 괜찮을 것 같냐? 다 똥 오줌 싸. 응? 진짜로 갖다 놓고 사람을 때리면 무섭다는 거죠.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어떤 아이디어라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아니에요. 네. 가서 밥을 사 먹고 또 월세를 내고 또 회사에서 잘리고 실물적인 충격입니다. 리세션은 실물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금융시장의 세계 속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주식해서 20% 먹을 거 있으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리세션을 대비해 놓지 않으면 이제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냥 쭉 밀려나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세션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 책에 나온 거가 그 핵심이에요. 그 포인트가 어딘지를 책에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 거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저주가 돼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리세션의 어딘가가 리세션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세션 진행된다고 할 때 지수가 꼭 끝날 때 여기서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리세션이 끝났다고 판정될 때는 이미 주가는 평균적으로 60%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어디쯤인가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혹자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거 길어봤자 주식시장 빠지는 거 몇 달 안 되는데 그때 버티면 되지. 내릴 때는 50% 올라갈 때는 100% 먹어야 돼. 본전치기 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고 13년 상승 사이클과 이 겹쳤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보령에 태어났는데 보령에 방파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집 앞에까지 막 바닷물이 들이쳐갖고 사람들이 재난 상황을 닥친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이제 지구를 달이 한 바퀴씩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 조금, 사리 그러면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6시간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태풍은 여름에만 발생합니다. 여름에만.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여기 때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6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태풍 온다 시작해서 비 한창 쏟아지고 저녁에 학교 끝나고 할 때쯤 태풍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태풍 오기 전에만 바람 불지 슉 지나가 버려요. 태풍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그게 달의 위치에 따라서 간조와 만조가 생기죠. 밀물과 썰물은 지구 자전, 그 다음에 달의 위치에 따라서 밀물, 그 만조와 간조, 그 다음에 태풍이 6시간 지나가는 거. 그게 딱 겹치면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만조일 때 바닷물이 그득할 때 썰물이면 괜찮아. 근데 밀물이 들이쳐. 바닷물이 꽉 차 있는데 밀물이 들어왔어. 태풍이 그때 딱 지나가. 소용돌이를 막 만드니까 방파제고 뭐 양식장이고 다 엎어버리는 거야.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요걸. 지금 채권 버블,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 10년 사이클, 금리 인상 사이클. 다 겹쳤네요. 네. 이 경기 리세션 예를 들면 그게 온다. 주식 밸류에이션 엄청 높아요. 지금은 뭐 5년 평균이고 10년 평균으로 하면 뭐 비슷한데 밸류에이션 엄청 높아요. 근데 이익이 부러진다. 리세션이 와서 부러진다. 한꺼번에 다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거덜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가 올라가기도 하고 한국도 지수가 그 지수에 비해서 체감도 좋고 미국도 단기적으로 반등을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리세션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꼭지를 넘어서면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